공백이 3년, 5년 이렇게 나버리니 요거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느냐. 기업이 이제 인건비 안에는 뭐 임금도 있고 4대 보험료, 그 외 복리후생비 모든 것들이 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그 정년 연장을 통해서 계속 안고 가게 되면 기업들한테 상당히 부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건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저출산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죠. 시사 포커스인 오늘은 정년 연장에 대한 토론 준비했습니다. 심층 토론 오늘은 고용 연장, 정년 연장 문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김종환 경성대학교 경제금융물리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옥순 부산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용어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싶어서요. 정년 연장, 고용 연장, 일하는 기간을 늘린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합니다. 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보통은 혼용해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대한의 나이를 좀 늘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장된 그 정년만큼 고용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더 추가로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년 퇴직 이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재고용이라든지 시간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고용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정년 연장과 비교를 할 때에 좀 고용 형태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성만큼이나 좀 고용 안정성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수준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서 박사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조금 보완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 계속 고용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계속 고용 안에 계속 고용이 세 개로 분류가 되는데 이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그리고 재고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고용 연장이란 말을 쓰고 있는데 고용 연장이란 말은 이 재고용 플러스 아까 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 기간을 변경한다든가 촉탁직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 정년 연장은 기존의 업무 그리고 근무 환경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이 정년 연장이나 폐지하고 계속 고용에서 재고용은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재고용의 영역에 이제 고용 연장은 재고용 플러스 기타 근무 환경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정년 연장, 뭐 재고용 그러면 비슷하게 보는데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것 때문에 노사 간이라든가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논의가 나오는 이유가 고령화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고령화 외에도 또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네, 가장 근본적인 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좀 고령 인구를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은 50대 중반에 이제 은퇴를 해서 60대 중반에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하기까지의 소득이 없는 그런 기간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가적인 정년 이후의 소득 확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정년 연장, 고용 연장 부분이 더욱더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 정년 연장 얘기가 이게 나오게 된 직접적 계기는 아무래도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64세로 이제 지금 변경을 시키려고 하는 관계에서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 정년 연장 문제도 거기에 소득 보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사실 베이비 부머 문제입니다. 이 1차 베이비 부머가 1953년에서
55년에서 63년생인데 한 705만 명이 벌써 정년퇴직을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지금 2025년부터 한 905만 명 정도가 되는 2차 베이비 부머, 한 1964년에서 73년생입니다. 이 베이비 부머가 이제 정년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이제 고용 연장이라든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문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부가적으로는 노인 빈곤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양비 급증도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저 교수님 베이비부머 세대들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저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자식들 아주 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좀 부양 아니면 부양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부모 세대들에 대한 그분들이 노후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을 또 부양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더 일하고자 하는 욕구가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조어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영식스티라고 해서 영식스티. 네, 그런 신조어가 좀 최근에 60대의 그런 그 달라진 부분들을 좀 잘 반영해주고 있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만큼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취업에 대해서 더욱더 의욕적이고 일하고자 하는 요구가 더 강하고 그런 또 필요성도 높은 그런 좀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퇴 연령이 너무 빠르다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유와 함께 먼저 서 박사님부터 해주시죠.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제 일을 좀 더 길게 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 사회적이나 경제적 필요성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정년을 연장하고 고용을 연장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아마 다른 이견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빠르게 단계적으로 할 것인가, 좀 더 훨씬 더 이제 급격하게 빠르게 진행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이제 영식스티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영식스티 자체도 이제 뭐 건강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족들의 부양도 부양이지만 자신의 니즈도 훨씬 더 높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정년이 연장되고 고용이 연장되어서 이제 조금 더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고령 인력을 좀 더 일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은퇴 연령대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저는 이 은퇴 연령이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좀 늦춰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 육체적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한 10년은 젊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물론 은퇴를 해서 충분한 소득이 있다면 여러 가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겠지만은 그 여가 생활을 즐기더라도 인간은 일을 함으로써 느끼는 보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과거 20년 전에 비해서 기대 수명도 늘어났고 거기에 반해서 정신적, 육체적 건강도도 높아졌기 때문에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은퇴 시기를 늦추는 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런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내에 현재 정년을 연장한 실제 사례가 있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행안부 공무직 정년을 지금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연장을 했고요. 이런 그 움직임을 좀 반영을 해서 대구시도 65세로 정년을 연장한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이 법률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이제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법률 제정안을 이제 제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를 62세로 정년을 연장하고 그 다음에 28년까지 63세로 그리고 33년까지 65세로 좀 정년을 연장하는 그런 로드맵들이 좀 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단계적인 그런 그 정년 연장 문제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좀 맞물려서 최대한 소득이 공백이 되는 시기를 줄여보자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일반직 공무원이라든지 뭐 소방, 경찰 공무원, 교사 이런 분들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공감대가 좀 형성되고 있는 걸로 그 얼마 알고 전에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요. 부산 시청 안에 네. 그 환경미화관 네. 여성분이 이제 거의 예순을 맞이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일하시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니 난 건강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 나가야 되는 나이라고 하시던데 부산에는 아직 그런 실제 사례가 없는 모양이죠. 정년 연장이. 행안부에서 했기 때문에 네. 행안부 관련 지자체 부분도 가능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 공무직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무기계약직이고 일반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공무법을 따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직의 대부분이 환경미화, 시설관리 이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부산에도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부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에서 그때 네네. 그 전기차 관련할 때 코렌스 EM의 상생 협약 사안에 보면은 정년 연장을 62세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건 2020년에 그렇게 21년에 협약이 되어서 저는 지금 이행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서울 이거 행안부의 공무직은 앞으로 전체 이 공공 영역이나 이런 데 확산을 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이 시범 사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 정년 연장이 법제화되거나 혹은 뭐 계속 고용의 이런 제도들이 나오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 정년 연장은 아니더라도 고용 연장의 측면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들에서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포스코는 202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는 정년 연장은 아니고 계속 고용의 의미로서의 이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준이 바뀌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특히 금융권에서도 임금 핑크제와 관련해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해외 주요국 사례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독일이 65세에서 67세,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60에서 65세로 했고요. 영국과 미국은 아예 폐지를 했는데요. 자, 우리 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 폐지를 했다는 말은 좀 더 일할 수 있는 만큼 일하게끔 권장을 하겠다는 말인 것 같거든요. 굳이 나이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더 파격적인 부분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외 전 세계적으로 이 고령화 문제 그리고 고용 연장, 정년 연장 문제는 상당히 이슈로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싱가포르 사례를 하나를 예를 들자면은 싱가포르는 좀 더 고령 인력을 이제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앞서서 가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훈련을 통해서 직업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일을 할 수 있고 경쟁력 있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후에 정년 연장, 고용 연장을 시키는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은 저런 현상은 뭐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어떻게 저런 나라에서는 정년을 폐지까지 할까라고 하는 걸 조금 이렇게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미국의 임금 체계가 상당히 직무급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고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이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저런 부분들이 능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또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좀 갖추어져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정년의 문제가 되지 않게 되죠. 그러나 노동시장이 좀 경직되어 있거나 임금 체계가 뭐 호봉제로 되어 있거나 이런 데에서는 정년 연장 자체가 기존의 근무 환경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문제다 보니까 노사 간에 있어서 이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 지금 마침 딱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지금 정년 60세 도입된 게 우리가 10년째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연장의 논의가 아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논의만 계속될 뿐이지 뭔가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유가 뭐라고? 아까 말씀하신 네네네. 경직성. 네. 경직성 문제도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가 사실은 시간을
일본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한 20년, 25년 아주 점진적이면서도 빠르면서도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시간도 길었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그 고령 사회가 200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2007년에 이루어졌고 초고령 사회가 17년 만에 원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는 사이에 지금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도 65세 정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다가 지금까지 와버렸는 네. 것이죠. 예, 적어도 일본에서는 그것이 20년에서 25년에 걸쳐서 논의가 되어 왔던 것인데 우리는 지금 그만큼 시간도 없고 앞으로도 지금 더 빠르게 지금 진행되기 때문에 예비하고 대책을 마련할 시간도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나이라고 하는 게 수치로 나와 있는데 고령과 초고령으로 가는 게 저도 똑같은 느낌입니다. 하니까 지나가긴 했는데 정부나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네, 네.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빠른 지금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더 이제 체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 빠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있는데 사실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게 있지만은 그게 이제 실현이 되기까지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의 경직성 부분도 있고 기업이 느끼는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실현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하나의 좀 어찌 보면 자구책 조금 더 하는 전 단계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 단계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는 부분은 임금 피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해서 정년이 시작 좀 될수록 임금을 조금 깎는 대신에 정년을 좀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절충안을 어찌 보면 좀 시범적으로 좀 조금씩 저희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주춤했던 그런 시행 시기를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이제 공론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전에 김 교수님이 그 미국이나 해외 사례에 유연성이 있다라고 한 게 지금 얘기하는 그런 임금 피크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임금 피크제가 박근혜 정부 때 이게 그 소위 말해서 60세 정년이 2013년에 60세 정년 문제가 법제화됐거든요. 그리고 2017, 박근혜 정부 때 이 16년부터 이것을 법령으로 시행을 했는데 네. 이 과정에서 임금 피크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에서 위법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여기에 대한 혼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임금 피크제를 뭐 노사 합의회에서 하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이게 퇴직임금 계산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정산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좀 정비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정년 연장 하나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덧씌우는 것이 바로 계속 고용이라는 문제를 일본의 방식을 우리가 좀 차용을 해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고용 안에 가능한 데는 정년 연장을 시키고 정년 연장을 법제화는 하되 연장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혹은 고용, 재고용을 좀 의무화하는 이것들을 우리도 차용해 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령 근로자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보완해서 같이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하루빨리 정년 연장과 함께 더 중요한 것은 고령층 재고용 의무화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고용에 있어서의 어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해법이 있는지 이 부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먼저 아마 노동계와 재계, 그러니까 기업 쪽의 이런 입장 차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그렇죠. 한번 살펴보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더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력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정적인 소득 확보를 위해서 고용 연장이나 정년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로 첨예하게 조금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까 일본 사례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덧대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사실상으로는 정년이 폐지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에 있다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안들이 자신의 어느 특정 연령이 되면은 자회사나 지사에 인력을 배치를 해서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특화되어 있고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좀 우리의 환경에 맞는 쪽으로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일본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니까 40, 50대부터 어떻게 하면은 정년 이후에 정년이 가까워졌을 때의 나의 제2의 커리어를 이제 물론 이 회사에서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적인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정보 측면에서의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책들이 같이 좀 갈 필요가 있고요. 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정책들을 조금 더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또 역할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기업과 정부와 근로자들이 조금 더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조화롭게 지금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노동계 혹은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년 연장이 되면 무조건 좋습니다. 왜? 정년 연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현재 임금 체계에서 근로 환경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을 연장 더 일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정년 연장이 이 도입된 기업에 있어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 기업의 입장에서 돌이켜놓고 보면 아까 제가 임금 체계를 말씀드렸다시피 호봉제인 기업이 되면은 계속 호봉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계속 임금이 올라가야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채용은 더 해야 되고 노인의 경험이나 혹은 고령자를 이용은 하고 싶은데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이걸 어떻게 하지? 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근로자가 원하는 바는 정년 연장이고 기업이 원하는 바는 재고용입니다. 재고용. 혹은 네네. 고용 연장이라는 네네. 형태다. 네네. 이렇게 딱 갈라질 네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노동계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냥 마냥 정년 연장만을 주장할 수 없는 게 노동조합이 있거나 대기업이 있거나 정년 연장을 도입한 기업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자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대체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에 한 90% 이상, 94%까지가 정년제를 다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법제화를 65세로 시키면은 그냥 가는 거죠. 조금 부담스럽고 힘들기는 하지만 가려고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전체 이 생산 가능 인구에서 취업자 중에서 거기에 혜택을 받는 고령층은 무려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노동계 근로자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이나 다른 이 근로자들은 정년 도입이 의미가 없거나 정년 도입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기업들에서는 정년 연장을 아무리 해봤자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한 80% 정도의 근로자는 혜택을 못 보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노동계도 고민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을 좁히는데 또 거기에서 각자의 입장이 한쪽에서는 재고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렇죠. 한쪽은 또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게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제가 작년에 보고서를 작성을 네네.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도 물어보고 이제 그 60대 이제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은 재고용을 선호하는 경우가 제일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해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근로자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그리고 만약에 신규 채용을 한다면은 정규직으로 의외로 채용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하고 근로자들도 보면은 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을 원한다. 이런 경우가 좀 답변이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고령화가 지금 벌써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지금 상황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상당히 같이 복합적으로 지금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진짜 현실적인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와 더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지금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저희 사회적인 추가적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또 조금 이따 이제 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 계속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정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내가 계속 이제 물론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경우도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도 하나씩 조금 맞춤형으로 저희가 좀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기업 경우에는 업종이라든지 고용 형태라든지 이 별로 좀 분류를 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되고, 또 이제 그 고령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일을 어떤 목적으로 하냐, 소득 확보를 목적으로 하느니 아니면 사회 공헌을 목적으로 내가 일을 가지고 싶은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분해서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핵심적인 얘기를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이 계속 고용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요한 문제는 65세 정년 연장 문제가 이제 화두로 되어 있고, 이걸 언제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걸 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요. 이걸 안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로 거꾸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정년 연장 65세를 그냥 머뭇거리고 놔두게 되면은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일본은 올해부터 이제 의무화됐습니다. 정년 연장 65세가 의무화됐고 2025년부터 그 대신에 선택지를 줬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든지 정년 폐지를 하든지 네. 아니면은 재고용을 하든지 하고 했더니만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기업에서 특히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82% 정도가 그냥 재고용하겠다. 재고용을 하겠다. 기업에서 네, 나쪽으로 네. 가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한 20% 내외가 정년 폐지와 정년 이 18% 정도가 이렇게 가버려가지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기업의 이 입장을 많이 좀 봐준 형태가 됐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선택지로 하는 정년 연장을 그대로 그냥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저는 90% 이상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재고용이.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정년 연장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우리나라만의 이 현상에 좀 맞게 새롭게 연구되고 새롭게 그 방향을 좀 찾아야 된다.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정년 연장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 미치는 파장과 관련해 가지고 이 최근에 그저께 나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건데요. 고령자 고용정책과 정년연장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가 간단하게 보니까 핵심이 겁니다. 역시 더 중요한 거는 80%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아까 네. 정년연장의 혜택을 보고 있는 14.5%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고용 유지를 65세까지 시키는 방향으로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법제화를 시켜야 된다.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제화 얘기가 나오니까 네. 정치권으로 우리가 또 관심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야 모두 사실 정년 연장 혹은 이런 계속 고용에 대해서 관심 있고 찬성은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그게 아까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특히나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계속 그 법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제가 몇 분께서 세네 분께서 지금 계속 제안을 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제 추진되는 상황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실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계속노동위원회가 네. 설치되어 있고 관련 안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부분 좀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전에 조금 추가적인 네, 말씀드리면 여야 부분에서도 여당의 입장은 기본적인 것이 이제 정부와 같이 좀 가려고 하기 때문에 좀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래서 계속 고용의 문제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사노위에서의 계속 고용위원회가 발동된 것도 네, 네.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고 민주당 야당의 입장에서는 노동계의 입장을 좀 반영해서 65세 정년 연장을 빨리 법제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전체적으로 봐서 여야의 이 입장이 나름대로 첨예한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 연장 플러스 정년 연장이 65세까지 필요하다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여러 사람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갈 거냐 이런 방향에 있어서 지금 한 8개 정도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8개 정도. 다양하게 네, 올라와 네. 있는데 요즘 우리 국가적 비상사태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 멈춰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사노위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위원회를 네네. 만들었습니다. 네네. 만들어가지고 노사정 12인 위원회가 만들어져가지고 1년 동안에 이제 그 4개의 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라고 돼 있고 그 주제가 뭐냐면은 정년 연장 방안에 따른 이 임금 체계 개편 방안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네네. 세 번째가 청년 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그리고 네 번째가 중고령자 전직 재취업 지원 방안. 사실 요 논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서 이번 달 12일에 이게 공청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지금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무산이 됐고 아마 당분간은 이게 조금 활동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뭐 여기 활동만이 아니고요. 저는 이 계속고용위원회가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 단위, 각계각층의 논의를 이끌고 이게 1년 한시적으로 되는데 저는 이거 한 2, 3년 이상 좀 장기적으로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고령층 비율에 대한 그림 보고 또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금 34.4%이고요. 소위 말하는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뭐 2, 3% 정도에서 8%, 10% 이하인데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그림은. 네, 미국이 지금 평균 2.9%도 되게 낮게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니까 아까 초두에 조금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미국은 해고가 상당히 쉽습니다. 네, 우리나라하고는 네, 네.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쉬운 그 노동 환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죠. 오늘 일하다가 내일 바로 해고입니다. 나오지 마세요. 이러는 경우가 뭐 다반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수치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근로자들이 일하기에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저희는 뭐 그 다음 날 바로 해고입니다. 잘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그런 경우는 드무니까요. 예, 그런 좀 환경들이 반영이 네. 돼서 저런 그래프가 좀 나오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림에 비해서는 굉장히 반전의 그런 얘기인데,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저 그림을 보는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임시직의 경우에는 정년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쉽게 얘기하면 이분들은 거의 정년 연장이라는 문제와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고령층 가운데서도 임시직이거나 이런 분들이 또 노동빈곤층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함께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일정 정도의 임금 체계의 변화라든가 직무급, 능력급 이런 부분들도 정년 연장이 제대로 도입되려면 전 연령층이나 전 직업층에 도입되려면 이제 이 문제도 우리는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다. 동전의 양면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년 연장 얘기하면은 청년들의 우려가 가장 크잖아요. 이 부분 우리 수 박사님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일할 일자리도 별로 많지 않은데 뭐 노인 일자리까지 우리가 챙겨야 되나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청년 일자리와 이제 고령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좀 보완적인 측면이 있다는 부분을 좀 인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디지털화라든지 첨단
첨단 그 산업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적인 그런 산업들이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기술 발전과 함께 또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더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도 좀 청년들은 더욱더 기술과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일자리에 조금 더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고령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로봇들이 대체한 그런 일자리 말고 그 중간에서 네. 조금 완전히 고 전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좀 자신의 그런 그 경쟁력을 가진 그런 일자리들이 조금 더 발굴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쟁적인 관계, 그 고령 근로자가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같이 좀 보완해서 같이 일자리를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정책들이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단순 노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적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제 알바라든지. 근데 지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은 그런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조금 더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고 조금 더 자기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이 고령 근로자 일자리들을 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고 말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김 교수님은 지금 대학에 계시잖아요. 네네. 바로 이 청년들을 가르치고 있으신데 네. 청년들의 우려 어떻습니까?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오해가 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그러냐면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이 청년의 이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청년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상당히 있고요. 네네. 그렇지 않다는 연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걸 그런데 이제 세분해서 들여다보면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청년층과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주로 어느 영역이냐면 1000인 이상의 고급 일자리 영역입니다. 네. 여기에는 일정 정도의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 좋은 일자리 영역에서 정년이 5년 정도 연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년에 대한 채용이 기업 자체가 규모가 커지면은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총량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반대로 1000인 이하 내지는 30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가면요. 정년 연장을 하면은 청년, 노년 모든 세대가 증가합니다. 네. 연구가. 그래서 제가 아까 절반의 진실과 절반의 오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오히려 또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정년 연장을 하면은 일자리도 더 많이 확보할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아주 작은 미세한 부분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아주 정책적으로도 함께 고려를 해야만 되지 무조건 이분법적으로 이거 정년 연장하면 청년한테 불리해. 이렇게 혹은 또 정년 연장한다고 해서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정책 자체가 아주 미세 조정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 박사님은 부산의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걸로 아는데 네, 그 부분도 좀 네. 소개해 주시죠. 네, 특히나 그 보고서에서는 60대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60대가 이제 예전과 다른 60대이기 때문에 영식스티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공공 일자리라든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제 일자리 정책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 민간 일자리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이제 60대 이런 고령 근로자들이 민간에서 좀 더 고용을 확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직종에서 이제 민간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을지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지금 공공형 일자리나 서비스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 노무직이 상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노무직에서 탈피를 해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서 민간에서 이제 일자리를 잡고 그래서 조금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를 좀 모색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는 그 보고서에서 강조한 부분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 재고용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은 민간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 직업훈련이라든지 교육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스템을 체계화시켜서 조금 더 이제 그 노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취업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이제 그 일자리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어찌하면 적시적소에 좀 인력들을 제공할 수 있을지 민간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연장도 계속 고용과 관련해서 또 빠진 아이디어가 있는지 또 이렇게 한번 좀 궁금하고요. 또 AI 시대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 고용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가 신체 구조가 바뀐 것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팔 길이가 좀 길어져 버렸고 다리 길이가 좀 길어져 있는데 옷이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옷을 이제 어떻게 맞출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정년 연장을 할 거냐 아니면 폐지를 시킬 거냐 아니면 재고용을 할 거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 외국의 사례를 저는 잘 가지고 와서 이 정년 연장은 모든 계층이나 세대나 혹은 그 이해관계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모든 세대 계층 혹은 이해 당사자가 조금씩 어떻게 양보를 해야만 좋은 해법을 만들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정년 연장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까 제가 80%를 얘기했던 이 부분에 대한 고령층의 고용 유지 방안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서 점진적으로 도입했던 것의 하나로서 저는 하루빨리 이 정년 연장과 함께 더 중요한 거는 고령층 재고용 의무화법을 만들어야 된다. 네, 의무화해야 된다. 이 의무화는 굉장히 중요한 게 그렇게 하면은 이 300인 이하, 100인 이하에서도 의무적으로 65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는데 고용 이 형태가 바뀔 수 있는 것도 다 용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300인 이하 혹은 100인 이하에서는 많이 좀 활용을 하도록 하고 그 위의 계층에 있어서는 정년 연장을 또 법제화를 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시대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자리 문제. AI 시대에는 일자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노동 쪽에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굉장히 네네. 고민을 했었는데 그랬죠. 지금은 연구의 상당 정도가 오히려 AI 시대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용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AI 시대에는 IT 업계 이쪽에 청년층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층이 없습니다. 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아까 세대 간 갈등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세대 간 갈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기업 규모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작용이 되고 규모가 적은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년 연장에 비례하는 혹은 거기에 버금가는 고용 유지 대책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것이 1차적으로는 고령층 재고용 의무화법이다. 지금은 그 우리나라 고령자 고용 촉진법 안에요. 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정년 연장을 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공고사항에서 그렇죠.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 수 박사님도 아이디어와 또 AI 시대 한번 점검해 주시죠. AI 시대가 진짜 저희들 코앞에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는 저희가 러다이트 운동을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때는 그 이후에 이제 일자리를 상상을 못했던 것처럼 지도 AI 시대가 이제 좀 더 이제 도래를 하면은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창업 생태계 활성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신성장 산업에 있어서 AI를 접목시킨 그런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년 연장이나 고용 연장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기업에만 또 이렇게 너무 이제 매몰되기보다는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직종들, 그런 새로운 환경에서의 창업, 그것을 통한 청년 일자리를 또 증가시키고 그걸 통한 그 노인 일자리를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좀 더 눈을 돌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조금 더 힘을 더 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두 분께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부산 시민분들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짧게 두 분께 청하겠습니다. 예, 정년 연장과 고용 연장 문제는 노사나 혹은 뭐 세대 간 이런 어떤 갈등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공감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노사 간의 신뢰 구축이 저는 우선돼야 되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 계속고용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1차적으로는 저는 80%에 해당되는 고용 유지, 이 고령층 재고용 의무화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2030년까지 저는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2차적으로는 2035년까지 10년을 두고 이 65세 정년 보장 혹은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고령 인구가 정말 급속도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 근로자의 경험이나 노하우 활용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 연장, 고용 연장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사회 경제적인 흐름으로 이제 피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좀 더 발빠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오늘 그 토론 내용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두 분 고용 문제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28일 밤 10시 20분쯤 김해공항을 출발해 홍콩으로 향할 예정이던 에어부산 391편 항공기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에 불은 꺼졌지만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비상탈출하는 과정에서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과 국토교통부 조사위원회는 합동감식, 비행기록장치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산 원도심 삼복도로 협의체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원도심이 세컨드홈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세컨드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 안전성 심사를 거쳐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해체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최근 발표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이를 공식화했고, 이는 한수원이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서를 제출한 지 4년 만입니다. 부산시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61억 원을 투입해 빈집 205채를 정비하고 생활 기반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의 빈집은 4,100여 채로 부산시는 철거와 리모델링 사업비 증액 지원과 빈집 매입 후 생활 SOC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건물주의 자발적 철거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7년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기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일본보다 11년 빠르고 세계적으로 최고 속도라고 합니다. 청년 실업 문제도 심각하고 일하는 노인은 많지만 노인 빈곤도 OECD 최악입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기간의 연장, 사회적 합의가 시급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No, I'm not colorblind. I know the world is black and white.